19번 문제인데요. 자, 교사의 질문 보시면 유형보가 평지에서 급출발을 하여 언덕길을 오른 후에 평지에서 출발해서 언덕길 갑니다. 그 다음에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형보의 손잡이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라고 했으니까 아까 첫째, 둘째, 셋째에 나왔던 것 중에 셋째 손잡이의 그 작동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기를 참고하시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학생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급출발을 할 때는 손잡이를 올리고, 자, 올리면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언덕길에서 손잡이를 어떻게 해? 아까 앞에다 나왔어. 언덕길에서는 거기 셋째에서 6페이지에서 밑에서 한 7, 8번째 줄 언덕을 오를 때는 손잡이를 올리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린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4번, 5번 탈락. 그 다음 그 밑에 줄 보시면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이 올라가므로 왼쪽 손잡이를 누른다 그랬어. 자,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이기 때문에 갈림길에서 니은 오른쪽 손잡이를 어떻게 해라? 눌러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너무나 쉽게 1번을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됐죠? 넘어가서 비문학 독서지문 이 정도 난이도로만 나오면 소원이었겠죠. 지금 엄청나게 이번에 여기 2018년 6월이 쉬워가지고요. 자, 20번 보세요. 문맥을 고려를 할 때 밑줄 친 말이 A에서 E의 동음이어가 아닌 것은 그랬어. 자, 동음이어. 요즘에는 이제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동음이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동형어 뭐 이런 단어도 쓰는데, 자, 아직은 동음이어를 쓰는 때니까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동음이어가 뭐냐면 동음 소리는 같은데 이의 뜻은 다른 단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똑같이 공사, 기능, 운용 이긴 한데 뜻이 달라야 돼. 그러면 같은 뜻을 가졌으면 안 되죠. 그건 동음이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같은 단어가 돼버린 거니까.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기억 A를 보시면 A가 뭐였냐면 공사, 정부는 자국 공사를 소환하려고 하였다. 그죠? 이때 자국의 공사라는 거는 뭐야? 외교관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대표적인 외교관, 뭐 외교 그 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나와 있는 공사는 토목이나 건축을 할 때 우리가 공사장, 공사판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공사죠. 그래서 단어 공사는 같으나 뜻은 다른 동음이의 관계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동음이의 관계가 맞고요. 2번에 B, 그는 나무를 깎는 기능을 연마했다 그랬네. 기능을 연마했다. 뭐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나무를 깎을 줄 아는 그 능력을 연구하고 연마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나온 B는 뭐냐면 기능이라는 건 여기서는 그걸 하는 작용이나 뭐 부실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뜻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B와 2번의 예문은 동음이의 관계가 맞습니다. 자, C를 보시면 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랬어. 여기서 운용해야 한다는 물건이나 제도 같은 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 있는 C가 지금 높아져 수레가 흔들리는 만큼 무게 중심도 계속 변화하여 수레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적절히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 운용과 같은 단어가 돼버리는 거죠. 동음이어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같은 단어의 경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음이어가 아닌 것은 운용 3번을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번에 D, 경기장 입구는 입장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다고 그랬어. 입장하다. 자, 우리 이거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이거는 장내로, 어디로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 D에 나와 있는 입장은 그 당면한 상황이나 처지나 뭐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나의 입장은 이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의 입장은 이래.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여기 D하고 입장하고는 예문의 입장하고는 동음이의 관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건을 조작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려 했다. 이거는 사실인 것처럼 꾸며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며보려고 한 그 조작이에요. 근데 이 나온 그 조작은 기계를 조작하다, 뭔가 장치를 조작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다른 동음이의 관계.
관계가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해관계가 아닌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11페이지네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여기 29에서 33번 감정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라고 하죠.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보게 되죠. 언제 보게 되냐면 일단 편의점 혹은 뭐 카페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든 뭐 직원이든 그런 사람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감정노동 종사자가 되는 거고요. 또는 뭐 콜센터 직원들 아니면 뭐 백화점의 점원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감정노동 종사자가 됩니다. 어쨌든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정노동 종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자, 본문부터 볼게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정노동 종사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자, 여기는 문단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분단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정노동 종사자를 쉽게 접할 수가 있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특정한 감정 표현을 요구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감정노동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감정 관리의 활동을 일컫는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문단이 되겠죠. 이 감정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조직 특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지금 이 요인들로 분석을 하고 있어, 지금. 자, 분석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 개인 특성하고 직무 특성하고 조직 특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대요. 자, 그랬더니 개인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 둘, 세 가지가 다 나오겠죠? 개인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감적 배려가 있다. 이것은 타인의 감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제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나는 화가 안 났지만 고객님이 화가 났어. 그러면 화가 난 걸 이해하는 척 그 감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무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직무 다양성이 있다 그랬네. 자, 여기 직무 특성. 두 번째 특성이죠. 직무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직무 다양성이 있다. 이것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해야 하는 기능이나 재능의 복합성과 관련이 된다. 직무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표현해야 할 감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서비스 업무에서는 고객의 유형이 다양하면 직무 다양성이 높아진다. 자, 상대해야 되는 고객의 폭이 좁으면 훨씬 더 편할 텐데 말이야. 보통 뭐 편의점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쉽게 얘기하면은 0세부터 100세까지 다 이용을 하죠. 그러면 그만큼 직무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넘어갈 겁니다. 특히 여기서부터 볼게요. 특히 서비스 업무에서는 고객의 유형이 다양해지면 직무 다양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끝났고 조직 특성, 세 번째 아까 나왔던 조직 특성이야. 조직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원이 있다. 이것은 상급자, 동료 등 조직 내에서 대인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인정이나 조언이나 물질적 지원 등의 긍정적인 뒷받침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이 풍부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고 업무 만족도는 높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의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감정 노동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 자, 여기서부터 여기 실제 여기가 이제 3분단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보세요. 자, 실제 직무 수행 장면에서 나타나는 감정 노동의 양상 중에 이번에는 양상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아까는 감정노동 요인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엔 감정노동 양상에 대한 이야기야. 대표적인 것으로는 표면행위와 내면행위 두 가지가 있대요. 아까 세 가지였죠. 이번에는 표면행위와 내면행위 두 가지가 있대요. 자, 그래서 조직이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특정한 감정 표현을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이라고 하는데, 표면 행위는,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표면 행위 나왔어. 자, 표면 행위는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실제로는 안 느껴. 근데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에 맞게 표현한 것이다. 그럼 내면 행위는, 자, 내면 행위는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을 내면화하여 그 감정을 실제 감정으로 느끼면서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그 감정을 공감을 하는 거야. 쉽게 나도 같이 느끼는 거야. 내면 행위는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감을 하니까 같은 감정이니까 훨씬 편안하긴 해요. 그런데 반면 표면 행위를 할 때 감정 노동 종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위장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공감하지 못하면서 공감하는 척 해야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뭘 느끼게 되냐면 감정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대. 감정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감정 부조화 상태가 되면 수치심이나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된다. 감정 부조화가 지속이 되면 감정 노동 종사자는 스스로를 위선적이야, 난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되고요. 거짓 자아를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 증세를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 여기가 따라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네 번째 문단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문단 체크를 하느냐?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문제를 풀 때 훨씬 좀 편리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감정 노동 종사자들은 감정 부조화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한다 그랬었죠. 전략. 아까 요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상 나왔고요. 이번에는 감정 조절 전략이 나왔습니다. 지금 요인, 양상, 전략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선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 감정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를 한다. 그 후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여 적절한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를 한다. 이러한 감정 조절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자, 아까 요인 세 가지 있었고요. 양상 두 가지 있었고요. 여기 전략 세 가지가 있네요. 첫째, 능동 전략 나왔습니다. 첫째, 능동 전략은 부정적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치하는 전략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왜 이러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을 한다. 또한 과거 유사한 상황을 떠올리거나 문제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보면서 자신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나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을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그 예로는 자꾸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뭘까?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 극복을 했으니 이번에도 잘 이겨내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군요. 위로 올라가야 되군요. 여기 있네요. 이제 자, 여기 둘째가 이제 5문단이 되고 여기 셋째가 6번째 문단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둘째 회피 분산 전략 두 번째는 회피 분산 전략이에요. 회피 분산 전략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들을 떠올려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이야. 별거 아닌 거야. 그다음 불쾌한 감정은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 상황을 외면을 하거나 부정적인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즐거운 상황을 떠올리는 예들이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이 전략을 자주 쓰다 보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의 문제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남이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 별거 아니야. 야, 금방 지나가. 이렇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셋째, 지지 추구 전략. 자, 지지 추구 전략은 여자들이 훨씬 더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아 개념과 자존감을 안정되게 유지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친밀한 사람을 만나 자기 감정을 토로하여 공감을 얻거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 전략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서 고객에게 뭐 굉장히 깨졌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랬을 때 퇴근하고 직원들끼리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뭐 맥주를 한잔 한다든가 그러면서 기분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면 아유 괜찮아 이러면서 너 잘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 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그 자존감을 다시 안정되게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가지 감정 조절 전략 중에 회피 분산 전략과 두 번째 나왔던 전략과 지지추구 전략, 이 지지추구 전략 세 번째 나왔던 이 전략은 일시적인 감정 조절에는 세 가지 중에 회피 분산 전략하고 지지추구 전략은 일시적인 감정 조절에는 유용한 전략이래. 일시적인.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아까 첫 번째 나왔던 능동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제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쌤이 체크한 뭐 네모 체크하고 뭐 물결 체크하고 여러 가지 동그라미 치고 문단 번호 쓰고 했던 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 지문에다가 해 보셨죠? 자, 그거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찾기가 쉽습니다. 자, 보세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 정답이 너무 1번부터 나와 있죠.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고요. 자, 그러면 감정 노동의 개념과 대표적인 양상은 어디 나왔냐면 제일 첫 번째 문단에 개념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 양상에 대해서 아까 양상 어디 있었어? 3문단에 있었죠. 그래서 1문단과 3문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감정 조절 전략이 구사되는 과정. 아까 전략 어디 나왔어? 4문단에서 6문단까지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나왔죠? 자, 그래서 3번, 여기 4에서 6에서 찾을 수 있었다. 4번, 감정 부조화의 지속이 초래되는 결과가 어디 나왔냐면 아까 3번 문단에 나왔죠? 3번 문단에 어떻게 돼? 스스로를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거짓 자아를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그 다음 5번,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감정 조절 전략 또 나왔죠? 그러면 역시 4에서 6문단이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만 없다 이렇게 되겠죠. 30번에 A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A 보시면 지금 감정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자 어떻게 되냐면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요인에는 어떻게 된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요인 아이고 다시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개인적인 거. 맞죠? 두 번째는 직무적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적인 거.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방식에 대한 거를 찾으라는 거죠. 요 방식에 대한 게 뭐냐, 지금. 정답이 3번이죠. 대상을 항목별로 분류를 하고 각 항목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항목별로 개인, 직무, 조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개인에는 어떤 거, 직무에는 어떤 거, 조직에는 어떤 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겁니다. 쉽죠? 자꾸 그림 그리는 뽀글머리 바바저씨 같은 느낌이네요. 맨날 쉽죠 해서. 자, 그 다음에 31번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감정 조절 전략 중에는
일시적인 감정 조절에 유용한 전략이 있군. 자, 이게 어디냐면 육문단 제일 마지막에서 보시면 회피 분산 전략하고 지지 추구 전략이 그렇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를 하면 궁극적인 감정 조절이 가능하겠군 그랬어요. 주의를 분산시키는 감정 조절 능력이 뭐였냐면 5문단에 있는 둘째 회피 분산 전략이죠. 이게 바로 그 셋째 줄에 보시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궁극적인 감정 조절이 가능한가요? 아까 6문단 제일 마지막에서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첫째 나왔던 능동 전략을 사용해라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네요. 그럼 3번.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적인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군 그랬네요. 그럼 이건 어디 나왔냐면 아까 2문단에 나타났습니다. 공감적 배려 이야기 나오고. 자, 그 다음 4번. 다른 생각들을 떠올리거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겠군 그랬네요. 그건 어디 나왔냐면 6문단에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래서 6문단을 보시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지지추구 전략 이야기니까. 자, 그 다음 5번에 상급자나 동료들의 인정이나 조언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군 그랬네요. 2문단에 아까 조직 특성 찾으셨죠? 거기 조직 특성에서 나온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1번에 아는 것은 2번 뿐이었습니다. 됐죠? 넘어가서 32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그랬어. 기억과 니은이 뭐냐면 기억은 표면 행위였고요. 니은은 내면 행위였어요. 이게 기억과 니은이 지금 보시면 아까 3문단에 있었죠. 3문단에 감정 노동의 양상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표면 행위와 내면 행위다. 이러면서 그 표면 행위와 내면 행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이 표면 행위고 니은이 내면 행위예요. 보기를 봅시다. 감정 노동에는 여러 측면의 감정이 작용을 한다.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 이것들은 이제 뭔가 표면 행위에 가깝겠네요. 그리고 솔직한 내면의 감정이 그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억은 내면의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그랬네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 표면 행위가 내면의 감정이 무엇인지 드러나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기억은 내면의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이 다르다 그랬어. 표면 행위는 내면의 감정이나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과 다르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다시 미안. 기억은 표면 행위는 내면의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이 다르다. 맞죠? 지금 내적인 나의 감정과 내가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해야 하는 그 감정이 다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지금 2번이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니은 내면 행위는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에 맞춰 나의 내면의 감정을 위장하는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과 내면 행위는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과 내가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이 다르다. 맞고요. 미안. 쌤이 지금 정신이 없다. 다시 32번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할게요. 기억은 지금 표면 행위에 대한 거고 니은은 내면 행위에 대한 거야. 미안. 32번 다시 할게요. 자, 1번 기억은 내면의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표면 행위니까 내면의 감정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죠.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기억은 내면의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이 다르다. 맞죠? 내가 마음속으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지만 내가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표현해야 하는 그 감정이 다른 거야. 두 개가. 그러면 표면 행위 맞죠? 정답은 2번인 거고 3번 니은은 내면 행위는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에 맞춰 내면의 감정을 위장한다. 위장하는 것은 내면 행위가 아니라 표면 행위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자, 4번 니은은 내면 행위는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과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이 다르다? 아니죠. 내가 마음속까지 고쳐 먹은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5번 내면 행위는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에 맞게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바꾸는 것이다.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에 맞게 바꾼다? 말이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네, 5번은 아예 문장 자체가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풀기 쉬우시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3번 문제 갑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 영희는 A 호텔에서 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영희가 맡은 업무는 영희가 맡은 업무는 손님들의 나이나 성향이 다양하여 힘든 점이 많다. 자, 1번으로 바로 갈까요? A. 직무 다양성이 높다. 맞죠? 업무 나이대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힘든 감정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있군. 맞습니다. 2번 문단의 직무 특성을 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의 B. 하지만 지배인부터 동료, 직원들까지 자신을 존중하고 지원해주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다. 그럼 2번으로 다시 내려가셔서 사회적 지원이 풍부하다. 맞죠? 그래서 업무 만족도가 높다. 맞네요. 이것도 이 문단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습니다. 3번에 이제 C. 가끔 영희는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는 손님도 웃으며 맞아야 한다는 것에 짜증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런 순간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손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였다. 자, 그래서 3번 가시면 능동 전략을 사용을 하여 부정적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네요. 맞네요. 그죠? 4문단에 능동 전략을 활용을 했습니다. D. 슬픈 일이 있는데도 손님을 대하며 밝은 표정을 보여야 할 때는 우울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자, 슬픈 일이 있어. 내가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손님을 대할 때는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해. 뭐 개그맨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도 뭐 그 개그 콘서트 촬영을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때? 3문단에 나온 감정 부조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5번 보세요. 2. 그래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오늘 친구랑 무슨 영화를 보러 갈까와 같이 좋은 일들을 떠올리면 내 기분이 나아졌다 그랬네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4문단에 있는 회피 분산 전략을 사용을 한 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는 6문단에 지지추구 전략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친구를 실제로 만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오늘 친구랑 무슨 영화를 보러 갈까?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추구 전략이 아니라 회피 전략을 사용한 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는 거예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아직 이 문장을 보시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머릿속으로 회피한 거야, 그냥.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친구랑 영화나 보러 갈까? 무슨 영화 보지? 뭐 그 영화 재밌다는데.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알파벳 E, 본문의 이 문장은 회피 분산 전략을 사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